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피트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과 마약 수사, 마약 수사, 예, 직렬 전문성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그 교재 보시면 일단 교재가 좀 딴 데보다는 좀 두꺼운데요. 예, 음, 뒤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검찰 파트입니다. 검찰과 마약 수사직. 마약 수사직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관의 그냥 뭐 그런 거라서 그냥 검찰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분량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7장 지금 6장이 직렬 전문성이라고 해서 그 기출 질문들 좀 모아 드렸고요. 다음에 어떠어떤 거 좀 말재료를 찾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고 뒤에 보시면 이제 5분 발표 또 지난해 나왔던 5분 발표랑 개별 면접과 이제 직무형 또 상황형 뭐 상황형은 좀 쓸데없는 거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후기들 몇 개를 좀 골라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 뭐 질문의 패턴, 그러니까 답지 쓰는 것부터 답지 질문의 패턴, 오분 발표 같은 건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검찰 쪽 관련된 말재료들을 어떤 걸 쓰셨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앞에서 오분 발표랑 개별 면접 과제는 뭐 따로 이제 그 전체적인 라운드업은 했고요. 뭐 그 라운드업한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각 직렬별로 조금은 이제 말재료들이 좀 다르고요. 또뭐 약간은 직무형에서 이제 각 직렬별로 좀 묻는 게 조금씩 한 90%는 똑같은데 한 10% 정도는 좀 그쪽에 좀 직렬에 조금 연관된 걸 묻기도 하니까 그거 위주로 보고요. 상황형은 원래 이제 그 원래 이제 상황형 실습도 나중에 다 할 거라서 다 할 거긴 합니다만 뭐 지난해는 좀 특이하게 예, 관세랑 껴서 보는 바람에 검찰이 아니고 이제 관세 쪽 상황형을 보다 보니 또 일각에서는 뭐 관세 이런 것도 나오니 관세 또는 다른 직렬 것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어디선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전혀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교정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옛날 거 보면 뭐 검찰 쪽에 질문이 나오는 적도 있고 안 나오는 적도 있는데 뭐 일반 행정이 검찰을 준다고 상관없고요. 예. 또 지난해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기술직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편 사항의 문제이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이지 애당초 인사혁신처는 직렬 배경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뭐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나 7급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쪽 배경이 나오도요. 배경 질문에 대해서는 일도 묻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업무 처리, 또 사실 확인의 내용,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뭐 이거는 뭐 관세는 관세, 고용노동은 고용노동, 세무면 세무 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니 본질적인 내용은 다를 바 없고요. 그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상황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나중에 실습을 같이 할 겁니다. 또 워크북 노란 책에 보면 뭐 직렬과 상관없이 하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 검찰직 분들이나 마약 수사직 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형소법을 공부한다는 것과 예컨대 세무는 세무를 공부한다는 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형소법을 공부하시는 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작은 검사? 약간 이런 느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사 지원 업무이고 그 지원 업무의 다수는 행정 업무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업무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것만 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본인이 작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일각에서 수험 생활에서 이렇게 뭐 그쪽 관련된 강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약간 판타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판타지는 들어가시면 뭐 바로 사라질 판타지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특별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직렬과 다름없이 그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오시려는 분들이 뭐 형식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예컨대 뭐 지방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죠? 예, 외기를 판다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은 직렬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의지들은 뭐 그걸로 충분히 가름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좀 과도하게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검찰 수사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가 약간 흐트러져 버렸는데 원래는 7급부터 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요. 7급 검찰 7급은 되게 극소수를 뽑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10명, 뭐 15명, 7명 약간 감사직 그 사이즈 뽑는 정도로만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여간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늘어났고 일선에서 이제 뭐 지원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검사실에 들어가는 건 검사 수사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는 분들도 극히 적고요. 또 짬이 좀 많이 되셔야 올라가시는 거기도 하고 뭐 가보시면 대충 사이즈는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좀 함정이 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검찰 수사관 쪽 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 제가 말하는 옛날이라는 건 4년 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 3년 전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예컨대 형용수법에 관련된 특별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질문지를 되게 많이 통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질문지에 있는 것만 묻다 보니 사실 그 본질적인 부분은 좀 아니긴 해요. 이따 후기 보겠습니다만 뭐 직무형을 쓰면 형용수법 했다 그러면 대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뭐 딴 데 안 가겠군 얘는. 그죠? 뭐 힘들어도 어디 도망갈 친구들 아니군. 뭐 윗분들이 보시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거나 형용수법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가시면 1년마다 시험 보셔야 됩니다. 매일 그냥 앉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험생활에 형용수법 했던 교재 버리지 마시고요. 예, 잘 갖고 계셨다가 예. 1년마다 한 번씩 시험 보실 때 자기 눈에 익은 게 금방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버려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꼭 챙겨보시고요. 일단 오늘 그 강의는 일단 몇 가지 좀 첫 타임에서는 약간 말재료 하는 것만 좀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 8장 아니 죄송합니다. 7장 업무 정책편이 있습니다. 업무 정책편에서는 뭐 약간의 검찰의 직제와 업무 관련된 얘기 또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검찰 여러분들의 운명은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아직 검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유는 뭐 요거가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된 건 아마 다음 대선이 끝난 이후가 아닐까 싶어요. 뭐 도루묵이 될지 이게 그냥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알 바도 아니고 다만 아직 아주 유동적인 상황이긴 해서 제가 뭐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권력구조 개편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그걸 아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구성원으로서 대략 어떤 방향인지 정도의 소양 정도 여러분 또 필요하셔서 관심도를 보여주시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소법 요약본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건데요. 2년 전에 처음 만들었는데 현직들 들어가셨던 분들 3년차, 2년차와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은 이유는 선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용입니다. 선택하신 분들이 보면 우습죠. 예, 뭐 이런 거를 다 아는 거 하셨던 분들은 그냥 요약하시는 버전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안 하신 분들은 약간의 소양 그래도 뭐 물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알면 나중에 약간 검찰 쪽 상황형 나왔을 때 예컨대 뭐 수사나 체포 또 뭐 신문 또 뭐 등등등 이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복잡한 뭐 판례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깜냥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중요한 개념들 알아야 될 개념들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정리된 파트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이제 검찰 들어가시면 1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시는데요. 내부 시험을 내부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딱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했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질문화 되지 않을 것은 뺐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대적으로 뭐 큰 사건이었죠. 형소법과 또 시행령들이 좀 개편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위가 있어요. 순위. 제가 요거부터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은 우선 형소법 정보는 전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일단 명쾌하게 좀 해주시고요. 1순위는 뭐냐? 핵심 준비 사항입니다. 1순위는 본인 얘기입니다. 어디 가고 싶고 관련된 부처는 뭐가 있고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며 뭐 이런 류의 얘기들 플러스 관련된 정책을 조금 아시는 것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아시는 것 뭐 약간 또 필요하다면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 개선점의 치트키를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홍보 강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노력 장점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거를 위해서 뭐 내가 뭐 꼭 이 업무만 아니더라도 검찰 뭐 수사관이나 검찰 식구로서 관련돼서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했는지 뭐 여기 법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 무슨 체력
또 뭐 나름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또 평소에 뭐 약간의 정의감이나 의협심, 뭐 더 좋습니다. 뭐가 됐건 게 여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죠. 요거 두 개가 뭐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1순위고요. 요거는 2순위입니다. 2순위 요건 3순위예요. 기초 개념 정도. 그래서 오는 친구니까 선택을 안 했으면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음에 요게 1순위고 요게 2순위다라는 것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원래 그 지난해처럼 예고된 동일한 질문을 하는 직무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면접 공고문이 나와 봐야 합격날 나올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작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뭐 저는 좋은 면접,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좋은 면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면접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잘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오시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뭐 이상한 거 물어가지고 또 아는지 모르는지 퀴즈형 질문은 여러분 필기에서 충분히 겪으셨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치졸하게 짝이 없는 시험을 보시고 올라오시면 현명한 분들이시니 여기서는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는 취지긴 합니다만, 어차피 일반적인 경험형 땡땡땡한 경험에 대해서 쓰라라는 식의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메인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긴 합니다. 또 지난해 직무형처럼 나오면 편할 것 같죠? 안 편합니다. 그죠? 안 편해요. 뭐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야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뭐 이러저러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니 그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본인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 그죠? 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저 형법 알아서 똑똑하거든요. 요런 포인트보다는 뭐 제가 원래 어디 안 갑니다.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또 이쪽 일을 하려면 뭐 이런 거 공부도 좀 꽤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형사 절차라는 게 엄정하니 조심조심, 그죠?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니 어디 보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 안정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물론 선택하셨으면 자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검찰은 월등히 형수법 하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월등히 뭐 그분들이 메인이 다른 근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뭐 세법 하신 분들이 한 30%가 안 되는데요. 검찰 쪽은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가까이 혹은 그 조금 이상은 다 선택자이신 걸로 많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보면 또 나머지 분들은 대개 이제 법대 출신, 뭐 과목으로는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 전공이거나 관련된 분들이 많으셔서 대개 좀 코호트라고 그러죠. 동일 균질한 집단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불리 없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일단 자, 요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여기 맨 처음에 질문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아카이브는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 지난해 직무형을 포함해서 질문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순서상으로. 그다음에 뭐 공직인정세 관련해서 이런 거 물었다는 거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건 따로 마킹도 해드려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했고요. 또 무엇보다 후기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후기는 한 적어도 10개 이상은 보고 오셔야지 뭐 얘기를 하지, 후기도 안 보고 강의부터 듣고 후기 보고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후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대개 이런 걸 물었구나라고 이렇게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따 우선순위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중에 이거 모아가지고 후기 면접 스타트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골라서 물으시면 좋게 해드렸습니다. 업무 환경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마약수사 것도 중간에 껴서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 마약수사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다 옛날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나온 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정책사업 얘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걱정하시는 형용소법, 뭐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출만 알고 끝내자 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알 거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입니다. 말재료. 기왕에 하시는 거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좀 사이즈별로 아시면 좋겠어 가지고 좀 시험이 잔소리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면접 준비가 길고 가다 보면 약간 주종과 선후 관계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잠깐 단도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 파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인트는 여기 적어놨는데요. 일단 후기부터 보세요. 일단 닥치고, 제 강의보다 10배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좀 제발 보시고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제발.
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마음고생 꽤 엄한 거 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형용시법 광사 밑에 스파르타 뭐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면 제발 예 거기만 있지 마시고 예 좀 뭐 제 강의가 아니어도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강의를 들으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봐가지고 막판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일단 후기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당연하게도 본인입니다. 본인. 아, 경험 노력 어떤 거 했는지. 그냥 형용법 했어요라고 한 줄만 쓰기에는 12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넣어야죠. 그죠? 뭐 홈페이지 봤어요. 한 줄, 유튜브 봤어요. 한 줄. 뭐 이런 것만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 나 별거 없는데 씨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그래요. 좀 경험이 있는 분야 뭐 법대 때 뭐 예컨대 뭐 가까운 직업에 뭐 이렇게 좀 보러 갔다 뭐 요 정도 뭐 아니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 뭐 법률구조공단에 뭐 인턴 잠깐 했다든가 알바 잠깐 했다든가 뭐 이런 것 정도예요. 그죠? 따라서 대부분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을 때 아무거나 끌어모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 게 편의점 알바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거야. 편의점 알바라도 와 제가 맨날 야간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예, 낮밤 바뀌고 뭐 이런 거 잘합니다. 라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직에선 1도 장점이 아니고요. 고용노동에서 1도 장점이 아니지만 검찰이나 마약 수사는 대단한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곧 업무에 대한 이해죠, 당연하게 그죠? 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죠? 누구네 집 앞에서 진짜 3박 4일 죽치고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같은 시대엔 아무튼 뭐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경험 노력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잘해야 되니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보니 이런 건 좀 잘하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내가 했던 많은 경험, 소소한 경험들 중에 아 이거는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본인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그래서 뭔가 이제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필요한 걸 이제 골라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저일까요? 여러분 선배님들입니다. 그죠? 합격한 분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영혼까지 끌어모으려고 별별 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늘 강조를 드렸고 그 엔딩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이 다 치열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그래 뭐 나도 이런 건 나도 있겠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합니다. 괜히 저한테도 엊그저께도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제가 땡땡직인데 이런 경험을 써도 되나요? 제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적행위 경험과 범죄 경험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냐 없느냐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게 과연 그죠? 면접인이 들으시기에 직무에 좀 맞거나 이 친구 오면 또 열심히 하겠네 저러니까 좀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요만한 근거가 되겠는가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으로 내 얘기를 하시는 게 메인 과정입니다. 요게 메인 디쉬예요. 메인 디쉬는 여러분 얘기가 일단 메인 디쉬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정책이나 블라블라는 이제 사이드 디쉬. 그리고 형용소법 이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들은 밑반찬이에요. 멸치볶음 뭐 이런 거 있죠. 가끔 손가락 하나마나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잘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밑반찬만 많이 깔아 놓으면 밥상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많긴 한데 젓가락 깔 데가 없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밑반찬이 없더라도 메인 디시 여러분 얘기가 좀 풍성하고 나름대로 뭐 대단한 거 뭐 한우 무슨 A2풀짜리는 아니더라도 그죠? 된장찌개라도 나름 있는 재료 가지고 정성스럽게 맛있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재료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재료는 이제 경험에 관련된 거, 역량, 또 뭐 내가 검찰이시니까 검찰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아, 우리 선배님 중에 이렇게 상 받은 분이 계신데, 그지? 어디 수사관님은 이렇게 잘 나가셔가지고 와, 저거 이런 분 배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검찰 뭐 이번에 저 개편되는 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이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이걸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평소에 관심 있는 거 아시는 거고요. 뭐 검찰 유튜브에 올라온 거 이거 보면서 최근에 유튜브에 왔더니 어디 수사관님이 이러이러하게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되게 공감이 됐더라. 이런 게 다 관심 아닙니까? 그죠? 그죠? 뭐, 뭐, 뭐죠? 저기 위수증이 뭐냐, 위수증의 종류, 함정수사의 종류 이런 거 잘잘잘 얘기하는 게 그것도 관심이에요, 당연하게. 그것만 관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노트에다가 메모를 닫고 해놓으시고 아카이빙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노란 책 그 워크북 앞에 그리고 뭐 PDF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서 그때그때 좀 메모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좀 제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분들 필기 기준으로 이게 단권하는 개념으로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소소한 경험이 등등등은 아카이빙으로 꼭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결국은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케이스 보시면 사이즈를 파악하자. 두 번째 그래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 말재료를 만들어 보자. 만들어 좀 정리하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거는 논술고사 보러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상황령 같은 거다 무슨 논술고사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픈 테크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거의 30분 동안은 5분 발표부터 떠든 얘기를 다 텍스트로 치면 A4 예컨대 아량글이나 MS 워드 디폴트 값으로 놓고 치면 A4지 한 장 조금 더 나오는 정도 분량밖에 얘기 안 하신다고요. 드립다 외워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요. 또 어떤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못할 답변은 단 한 개도 없다. 단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자랑하고 얘기할 것을 얼마나 다 잘 얘기해 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손석희나 스피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는 오늘 당장이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일 브리핑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한 1년 하셨으면 늘 법도 한데 참 죽어도 안 늘죠. 그죠? 정은장 본부장은 그래도 좀 꽤 많이 느시던데 원래 공무원은 말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테크닉하는 측면을 보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 5분 발표라는 시간은 되게 그래서 귀한 시간이다. 5분 동안 본인이 떠들 자유를 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자기 자랑 이거 밀어넣기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직무형을 썼는데 또 해도 되나요? 그럼요. 질문을 기다리면 안 되죠. 그죠? 무조건 밀어 넣는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냐가 아 내가 그러면 법 하다못해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가 한 6개월 동안 인턴해 가면서 사건 송무 업무를 담당해 봤다는 걸 얘기해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생활 경험 안 물어요.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온발부터 껴서 아 제가 위쪽에 전공자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이러이러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 서류 송달이 하루 늦어져 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해 가지고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어서 아 이게 지금 이런 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형사 절차에서는 되게 큰 경험을 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면접은 끄덕끄덕끄덕. 왜냐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거든요. 그죠? 예를 들자면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약간 테크니컬한 걸 좀 배우시는 거 필요해요. 몸에 익숙하셔야죠. 이런 걸 안 해보셨으니까. 그럼 뭐 스터디에서 하시건, 뭐 혼자 중얼중얼 하시건, 제가 나중에 이제 카페에다가 다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선배들이 모의 면접했던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어떤 게 좋다 말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 드린 거 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보시면서, 아, 저렇게 얘기하는 트릭도 괜찮구나. 5분 공직같이, 아, 그거 알아맞춘다고 생겼을 게 아니라, 대략 묻고 그냥 내기해야 되는 게 낫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 실제 이론이 아니고 이걸로 하시는 연습이 3단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말을 하죠. 그죠? 말할 재료가 없는데 해봐야 그죠? 영혼 없는 얘기,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공무원은 봉사정신이 중요하고 봉사에 국민의 신뢰를 넣고 신뢰돼야 뭐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며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는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해요. 5분 동안.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하는데 아무 용어는 없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누구는 아 제가 편의점에서 원래 안 했지만 제가 주경야독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심야 편의점을 했다. 밤새면서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돈도 벌고 그랬다. 거기서 많은 뭐 비행 청소년들 많이 봤다.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냥 팔아도 되는데 따지고 애들 그 돌려보내는 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아성청소년부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소년선도 사업 관련된 소년부 사건 위주로 해서 좀 해보겠다. 그런 작은 생각 계기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와 공무원은 봉사정신, 청렴, 공직가치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1시간 5분 떠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즉 말할 거리를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은 다 하게 됩니다. 결론.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늘 손모가지를 걸어요. 제가 늘. 가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당신은 무엇을 걸래? 연봉 1년 연봉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면접 검사를 못하는데 멀쩡하죠? 자, 그 걱정이 아니고 그래서 내 얘기를 차근차근 내 얘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본질은 뭐다? 내 얘기고요. 그 다음이 검찰, 직무,
그 다음이 3순위가 뭐 약간 퀴즈 형사법에 대한 약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말재료들을 여기서 한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후기 보시면 다 아는 걸 약간 좀 정리해서 좀 체계화하자는 느낌으로 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이 잔소리 모드가 좀 길어서 좀 자꾸 이렇게 해야지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메인 디시와 사이드 디시와 밑반찬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셔가지고 메인 디시가 신통치 않으니까 밑반찬을 막 아무리 막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래 봤자 멸치볶음은 멸치볶음이죠. 멸치볶음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있어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만 하겠습니까?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는 꼭 보시고요. 또 이따가 요 끝나고 다음 타임에 그 여기 골라놓은 후기들을 가지고 좀 조곤조곤 좀 분석적으로 볼 테니까 일단 보신 다음에 그 강의 듣고 다시 좀 쭉 보시다 보면 좀 보는 눈이 조금 늘어나실 것 같기는 해요. 그 뒤편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경험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투게는 이제 경험 얘기죠. 본인 이게 메인 DC 그죠? 본인, 그다음에 체험까지도 포함돼서 이제 본인 얘기니까 이게 요게 본인 얘기가 되는 메인 디쉬이고요. 뭐 요 뒤에는 이제 사이드 디쉬죠. 이제 사이드 디쉬. 메인 디쉬는 본인 얘기입니다. 뭐 경험은 다종다기합니다. 일단 그건 직무형에서 좀 보겠고요. 나중에 직무형 외에도 여러분들 후기를 보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일단 연관 경험이 뭐가 있으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관련된 부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된 것.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얘가 뭐 예컨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다못해 6개월 뭐 서류 뭐 송무 업무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그냥 우체국 가서 등기 붙이고 가서 복사해 오시고 뭐 이런 것 업무들이죠. 뭐 그런 업무들이라도 뭐 엮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좋습니다. 대학교 때 뭐 수강했던 것 법대가 아니시더라도 뭐 당연하게 뭐 법과 이해 뭐 이런 것과 뭐 아무튼 내가 뭐 노동법의 이해를 들었다 그러면 뭐 검사도 당연히 그쪽 업무들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쪽 업무에 관련된 거 뭐 블라블라 이렇게 좀 엮을 수 있는 건 엮으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 좀 제너럴한 얘기 그러니까 뭐 어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친절하고 잘 듣고 그죠? 수사의 대원칙은 잘 듣는 겁니다. 그죠? 잘 질문을 그다음에 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잘 들어서 첫 번째 들었던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의 차이점을 파고들면서 하는 게 신문의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좀 다르시네. 어느 게 맞나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뭔가 이상하구나는 걸 균열을 깨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수사의 기본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기본입니다. 듣는 게 항상. 오케이? 그다음에 당연히 친절을 해야죠. 그죠? 강력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사하실 때 친절한 사람들이 더 잘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예컨대 물론 이제 민원인을 대할 때도 물론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대할 때도 당연히 이런 건 중요하죠. 공감 경청 뭐 이런 건 기본과니까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는 제가 또 뭐 이게 팀워크가 중요한 직렬들이 좀 있어요. 어떤 직렬일까요? 네, 일이 빡센 직렬입니다. 그죠? 뭐 평소가 다 빡센 게 아니라 뭘 해야 될 때 좀 빡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죠. 열애가 있으면 서로 힘들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데도 뭐 검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팀워크의 특징은 분위기 좋습니다. 술 잘 먹고 회식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검찰직 옛날 보면 술 좀 먹냐 이런 분들 많이 합니다. 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으쌰으쌰를 통해서 뭐가 되겠어요? 윗사람들은 원래 술자리라는 건 윗사람들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죠. 라떼는 말이야. 야, 요즘은 편하다. 요즘은 뭐 포렌식으로 다 잡지. 예전에는 막 15일 동안 어디서 뻑치기를 해가지고 진짜 집에 15일 동안 못 들어갔고 거지처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뭐 귀 아프죠, 그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뭐가 전수가 되냐 그러면 예컨대 매뉴얼북으로 전수가 되지 않는 많은 노하우들이 전수가 됩니다. 그죠? 짬밥으로만 얻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다 어느 직렬이든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런 어떤 조직 문화가 일단 하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힘드니까. 그죠? 다음에 두 번, 뭐 그 좋은 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발짝만 삐끄덕하면 아주 안 좋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 수사관에 관련된 좀 비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잘 사건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검사 쪽에서 그렇고요. 둘째, 언론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끔씩 나오죠.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삐그덕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상명하복입니다. 그죠? 뭐 할 때는 좀 따르고 빡빡 그 윗사람들이 그냥 빡빡 굴르는 느낌 이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상명하면 잘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지시는 따라야 되는데 제 말씀은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이따 후기를 보겠습니다만 아까 누가 후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옆 부서에서 포도를 갖고 왔어요. 본인은 어떡할래요? 질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 질문이지? 뜬금없이 아니 김영란법인 줄 알고 아니 고맙지만 그런 건 안 받고 뭐 이런 이유를 얘기했더니 이게 아니라 그걸 누가 씻어와야겠어요. 네, 제가 빨리 가서 씻어와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면접증은 후기 보면 그런 유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류의 질문이 참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수사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유머나 좀 이렇게 조언, 아랫사람들이 조직에 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조언 모드로 듣지만 요즘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걸 조언으로 듣겠습니까? 물론 면접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류의 정서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솔선수범의 경험. 자, 내가 해야 돼. 꼭 내 할 건 아닌데 제가 어르신들이나 윗분들이나 선배들에서 부지런히 했어요. 요런 느낌? 학교에서 내가 몇 층 가서 다 청소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조화로 하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 요즘 것들은 전혀 안 그렇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검찰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국세청 그 업무 계획을 보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저 웃었어요. 저 뿜었는데 그 가장 엄숙한 문서에 맨 마지막에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조직 소통 문화 개선 추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추진은 그런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있다가 올해는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위한 소통 문화를 그러니까 조직이 좀 바뀌어야겠다. 야, 얘네들을 못 고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유는 40%가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조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꼰대 문화 때문에 소위 말하죠. 아랫사람이 말하면 꼰대 문화고 그죠? 아무튼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그저 기밀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겠어요? 직무에 관련된 이해를 좀 전제로 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단 마지막 스트레스 경험 사람 만나는데 뭐 모든 일에 스트레스가 대인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혼자 골박에서 일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송무나 이쪽 업무할 때도 뭐 서류로 만나긴 하지만 아무튼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고로 옛말에 경찰서랑 병원은 멀리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죠? 뭐 좋다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죠? 거기 갈 일은 좋은 일은 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니 본인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스트레스 해소법도 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음악을 들어요, 영화를 봐요, 뭐 약간 뭐 운동을 해요, 뭐 이런 걸로 갑니다. 그냥 개인적인 걸로 아까 말했죠. 이런 것도 팀 지향성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경우 친구들끼리 그죠? 어디 치맥 한잔 하면서 그죠? 선배들 뒷담화 해가면서 그거 기분 풀 거야. 우리끼리라도 이러지 말고 잘해보자. 뭐 이런 느낌? 그죠? 또 아니면 윗분들한테 그죠? 이러저러하게 들으면서 아까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 들어가면서 좀 힘들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그러니까 직무적이고 관계적으로 푸는 법. 어제 교정직의 한 후기를 봤더니 그렇더군요. 후기 중에 그런 5분 발표할 때 그런 얘기, 5분 발표했나 직무형했나? 저는 산 좋아합니다. 뭐 체력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했는데, 근데 아버님이 끌려서 다닌 지가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주말에 좀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아버님이랑 가까운 뭐 이렇게 산을 좀 많이 타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셔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검찰이었나 교장이었나 자 헷갈리는데 그런 거 그렇게 팀 지향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윗사람들과 얘기 듣고 그죠? 아버님과 뭐 그게 꼭 뭐 회사 상사일 필요는 없죠. 윗선배 등등등 해서 풀었다. 이런 경험들도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적응력 어디 던져놓도 잘 삽니다. 여기 적응력의 핵심은 자취죠. 특히 여성분들 혹시 집에서 집 떠나서 생활 안 해보신 분들 그죠? 대부분 다 뭐 서울권은 당연히 안 될 테고요. 아마 저기 뭐 옛날 초창기에는 대부분 좀 충청도 뭐 전국으로 가더라고요, 진짜로. 예, 전국으로 가셔서 그 주변에서 뭐 관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제 뭐 원룸 살거나 자취하다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빨래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시골에 가시면 뭐 지원이나 이런 데로 대부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시면 뭐 놀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좀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모양이던데 그런 어떤 낯선 환경에서 저 어디 던져놓아도 잘 삽니다. 약간 이런 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꼭 업무와 관련된 게 없다면 요런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법 전공했다 이런 건 자랑하시면 됩니다. 마약 쪽 외국어도 좀 한다. 요즘 뭐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관련된 예, 뭐 연계 수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자랑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 본인이 전공이 전혀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하지만 해당되는 그 다른 분야에서도 범죄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복지학과, 사법복지학과야. 요즘 복지 범죄 수급이 그 부정 수급에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일차적인 잔챙이들은 일선 공무원 단위에서 이렇게 필터링하고 환수하는데 큰 단위, 예컨대 복지법인에서 뭐 수십억 해먹는다. 뭐 이런 범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지 쪽을 알고 제도를 좀 잘하니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셨죠? 그게 어떤 법대 나온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쪽 분야에 제가 전산이다 그러면 포렌식 뭐 예를 들자면 여기 후기에 보시면 건축학과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건축 비리 많은데 원래 건설사랑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이쪽 수사를 좀 전문을 하고 싶어서 왔다. 건설 비리 쪽을 훌륭하잖아요. 그죠? 법대분들이 뭐 시멘트나 철근이 어찌 되는지 어떻게 빼먹는지를 얼마나 알까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자기 전공도 이쪽 분야와 연결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안 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서류나 송무 업무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검찰직은 앞으로 그쪽 업무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되면 이제 수사관으로서의 검찰직 공무원 는 이제 대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거 뭐 작게가 아니라 그 인력 중에 일부는 예컨대 뭐 일본의 국수본이나 아니면 뭐 고위비리 입사처로 가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중대범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생기면 또 글로 들어가고 분산은 되겠지만 그죠? 그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 역량을 갖춰야만 하는 거죠. 갖춰야만 그죠? 그러려면 예컨대 상당한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검찰 수사관들은 그런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바꿔가는 개념 좀 아니에요. 그죠? 검사의 보조 역할로 들어가는 거기는 거라서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무행정 소위 말하자면 검찰 공무원이 아닌 법무행정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점점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요거는 이따가 법무 구조개혁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만 업무가 아니다는 생각은 좀 한켠으로 하시고요. 아예 법무행정 쪽으로 본인의 타겟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법무행정에서 뭐 법무행정은 피해자 지원 같은 것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구조기금 같은 것도 있겠고요. 기본적인 송무 업무, 그 송무 업무라는 걸 되게 우습게도 생각하시는데 이해하셨죠? 그거 하려고 수사하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튼 뭐 공소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절차법을 이루는 송무 업무에 관련 엄정한 분들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전문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뭐가 수사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뭐 되게 수사관 출신 면접위원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 그쪽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참관을 하시면 좋은데요. 예전에는 검찰에서 이제 견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해가지고 30명 해가지고 이게 쭉 한번 이렇게 검사님, 수사관이 쭉 주주주 따라다니면서 뭐 있고 그냥 건물 구경하러 다니는 거에다가 뭐 간단하게 10분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거 듣고 와서 한 3, 40분짜리 1시간짜리 투어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안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구경하러 검찰청 내부 구경할 기회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예, 좀 상황이. 예,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뭐 지인 찬스를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냥 한번 갔다 오셔서 뭐 얘기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간접 체험 여기 보시면 제가 요렇게 좀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후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면접위원회 얘기하신 것도 있고요. 수사관분이 얘기하시는 조언들도 있고요. 검찰에 오면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하면 좋아요. 면접위원이 조언해 주는 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꼭 찾아가가지고 들어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원. 그죠? 전문 증거는 아니지만 전원으로 수사관님 말씀에 이러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더라. 뭐 이렇게 인용하시면
자기의 관심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케이스북에서 좀 많이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관련된 법규 개편 사항은 이따 후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넣어가지고 예, 불경죄를 저질렀네요. 예. 교재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아무튼 검찰청 사이트는 이따 보겠습니다만 보시면 좋은데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면접용으로 하실 정도는 조직도랑 업무 분장 정도이지 뭐 특별하게 뭐 보실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검찰이 뭐 보도자료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예, 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예, 한번 뭐가 있다 정도만 보시는 정도. 또 업무 분장 관련된 제가 다음 챕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만 몰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또 가까운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검찰청 대검만 말고요. 자기 지역에 지청들이 있죠. 뭐 지원은 또 뭐 할 필요 없고 지청에 들어가셔서 거기도 조직도가 사실 이 조직도는 금방 바뀔 조직도입니다. 근데 제대로 바뀌어 놓지 않고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은 조직 개편을 안 하고 지금 참말로 버티기 모드로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형식을 바꿨는데 그냥 아마 다음 대선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뭐 지금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서명은 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떤 업무 위주로 가급적이면요. 그 부나 뭐 공공수사부 이런 부 이름 자체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 이름과 편제는 달라지지만 이런 분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업무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레퍼런스하기 좋은 거는 범죄 백서입니다. 근데 이거 워낙 큰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려나? 예, 그뭐 이래서 뭐 다 보실 건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 분야, 그러니까 모든 범죄 유형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뭐 교정, 출입국 관리, 보호지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전문적인 자료인데, 요거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나와서 법무연수원에 아마 있을 터인데 거기 한번 다운받아서 있잖아요. 본인 쭉 한번 보면서 특히 이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아까 여성, 아동,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뭐 추이 같은 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신 번이 2019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버전, 그 전에 게 그 이듬해 한 5월, 6월 달 정도에 나와요. 분석하고 뭐 통계 내고 확인하고 뭐 그런 작업들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로 직전 했건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안에도 마약이 있긴 한데 마약 소식 계시면 그 안에도 마약 파트가 좀 약간 요약 버전 같이 있고요. 완전 풀 버전은 별도로 만듭니다. 참고로 이제 검찰 안에서도 마약 수사 라인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우리가 뽑을게. 왜냐 그러면 여기는 수사 인력으로 뽑는 거예요. 아예 그냥 수사 인력으로 뽑는 거라서 100% 그냥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돼서 좀 따로 뽑는 개념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별도의 백서를 만듭니다. 별도의. 요거는 마약 수사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요. 뭐 프린트하려면 양이 꽤 많으니까 쫙 한번 일독하시고 본인이 예컨대 뭐 마약의 종류, 뭐 범죄 유형 관련된 트렌드, 해외 조직, 뭐 블라블라 모든 게 진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 어차피 여러분 들어가시면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대검 방송 이제 유튜브도 이제 많이 하니까 유튜브랑 검찰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 거니까요. 들어가서 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린 여러분 검사가 아닙니다. 그죠? 검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 이제 감정 투하해서 보지 마시고요. 검찰의 업무, 행정 그리고 또 일부 또 검찰 수사관 분들이 하셨던 뭐 인터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일선 수사의 애로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지. 일단은 검찰 무슨 조직 무슨 뭐 이런 자꾸 이렇게 큰 레벨은 여러분과 하등 관계가 없고 질문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좀 고르시고요. 보시면 반드시 인터뷰 노트 꺼내 놓으시고요. 티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 봤다. 유튜브 봤음 끝내지 말고요. 괄호 열고 예를 들면 감동적이 땡땡땡 수사관 인터뷰 감동적이었음 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리고 멘트가 있으면 반드시 워트에다가 좀 올겨 놓으시면 따로 생각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5분 발표할 때 아 땡땡땡 수사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인용을 하려면 따로 메모라는 게 필요하고 약간 숙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거 옛날 거라 근데 예,
이거는 말고요. 예, 이것도 다 옛날 거라 뭐 최근 것들이 없어서 지난해까지 뭐라 이 검찰 싸우느라고요. 뭐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어도 뭐 없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냥 검색해서 찾아만 보십시오. 이런 게 좀 있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옛날 거기는 한데 뭐 이것도 실무를 다루는 걸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찾아드리려고 해요. 뭐 재미있는 유튜브가 나와서 우리 검찰 수사관님은요 이런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알아서 보시고 그런 거는 좀 다큐스럽게 좀 현장을 조금 조곤조곤 할 수 있는 업무의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예, 그것도 좀 조금 그 예능감이 없이 다큐스럽게 좀 한 거라서 좀 검색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 하실 때 코로나, 검찰 코로나, 제가 예상되는 건 그런 거죠.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검찰청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류의 것들. 그래서 구글 검찰 코로나 구글링 검색하시면 뉴스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네이버를 검색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로 검색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글 검색 코로나 또 적극행정 일단 뭐 교재 뒤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 뒤에 혹시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검찰 적극행정 검찰 수사관 적극행정 이렇게 구글링 뉴스 검색하시면 뭔가 새로운 게 걸려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업데이트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냥 검찰 수사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관련된 뉴스, 뭐 좋은 뉴스도 있겠고요. 좀 불미스러운 뉴스도 좀 있겠죠. 그런 것 중에 쭉 보다가, 이렇게 꼭 현직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그냥 구글링만 하면 다 알죠. 네, 구글링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잘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 되면 약간 이런 거에다가 본인이 관심 분야들이 좀 있으시면 구글링 한 번씩 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최신의 뉴스나 소식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제발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선생님 교재에 실려있지 않고 최근에 있는 적극행정 검찰 사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뭐 적극행정 온사이트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몰라도요. 검찰 적극행정 치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항상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권해드리진 않고 뭐 약간 보았다는 알리바이용으로 뭔가 이거 말고 또 꽤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거라서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뭐 이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다 수사관에 쓴 책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수사관이 검사가 말고 수사관에 쓰신 게 그래서 한번 참고가 되면 그리고 또 책을 보시면 내용을 반드시 묻습니다. 누가 썼냐, 무슨 내용이 감동적이냐 꼭 뭐 다는 아닌데요. 약간 확인 용도로 좀 물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좀 그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좀 한두 문장 정도는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네, 하셔야겠죠. 그런 느낌? 일단 그거 외에 제가 늘 권해드리지만 9시 저녁 종합뉴스 정도는 꼭 하나는 그냥 풀 버전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뭐 검찰만 잡고 가지 마시고요. 공무원 일반이기 때문에 세상 들어가는 물정은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수사 상황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본방사수하실 건 없고요. 그냥 인터넷에 다 거의 실시간으로 다 업로딩이 되니까 KBS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KBS 이게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KBS가 그래도 뉴스량이 좀 많고요. 또 기자가 많다 보니까 좀 심층 보도도 좀 많고 또 뭐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그래서 그냥 KBS 뉴스를 골라드리니 뉴스 보는 뭐 수험 기간 때문에 뉴스 보는 게 좀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에 조금 말재료가 된 소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다가 뭐 그때그때 제가 뭐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좀 재료가 될 만한 것들만 넣어드리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 좀 그때그때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들은 좀 유심하게 좀 보셔서 말재료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에도 그거를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 보시면 뭐 이러저러하게 좀 있을 겁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여기 검찰청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뭐가 또 바뀌었네요. 아무튼 예, 자 들어가시면 맨 처음 보셔야 될 건 뭔가 배너부터 보시고요. 형사사법제도 변화 안내, 그죠? 어쩌고 저쩌고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있죠. 이거 뭐 여러분 그냥 에이씨 무슨 팝업이 하고 닫지 마시고 누르고 가보세요. 아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검찰은 이런 걸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 5분 발표 때 한두 문장 얘기하시는 게 다 말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다면 눌러서 한번 보셔 들어가 보시고요. 참고로 홈페이지는 모바일로 보지만 모바일 버전은 메뉴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일부 메뉴는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처음 한 번만 한 30분이면 다 기본적으로 돌아보니까 날 잡고 있잖아요. 쭉 뭐 있나 눌러보시고 대충 매번 좀 그려 놓으시는 정도는 PC 버전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닫고요.
검찰청 홈페이지 도용했다는 주의사항 안내,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안내. 아직도 검찰 가지고 사칭들을 많이 하나 보죠? 미치겠다 아주. 뭐 불륜시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피싱 사이트 spo-vbc.net 이런 게 있군요. 아, 저 훌륭한 친구들이야. 보이스피싱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죠? 10년 동안 참 열일 해요, 열일 해 진짜. 쉬지도 않고 그죠? 저는 이게 좀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심하고 왜 못 때려잡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좀 잘 이해는 뭐 중국 탓을 뭐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아무튼 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사건 조회 이런 것들은 아유 개인 민원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보실 건 없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특히 볼 거 없어요. 보도자료 정도밖에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눌러보십시오. 일단 눌러보시고요. 참여민원, 검찰활동. 자, 여기가 이제 주요 수사활동 이번에 이제 형사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검찰이 담당할 수 있는 6대 범죄 뭐 근데 주요 6대 범죄 등등등이 나와 있어서 요 부분이 좀 개편이 돼서 요거 달라진 것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 번씩 눌러보시고 뭐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 요 내용은 참고로 여기 나 있는 내용은 제가 긁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기는 불편하시기도 하고 프린트도 좀 그래서요. 제 교재다가 긁어가지고 다 표현해서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뭐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다음에 정보자료 예. 범죄 분석, 봉제 특권 리포트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보시라고 면접용으로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특별하게 뭘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죠? 뭐 여기 보시면 검찰 구성,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검찰 소개편에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 견학 안내도 있는데 견학을 하나 지금? 안 한다. 예, 안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안 한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아무튼 뭐 둘러보십시오. 제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보라고 좀 안내드릴 만한 자료들이 거의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검찰 복지 증검다리 이것도 현직자 들어가는 거구나. 볼 게 없네. 뭐 할 게 없네요, 진짜로. 예, 연구자료, 해외 연수 검사 연구 논문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검찰 용감, 훈령 여규. 네, 뭐 보실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고 혹시 자기와 관련된 게 있으면 찾아보시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대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눌러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관련된 파트나 그다음에 송무와 관련된 파트 또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파트 그러니까 검사님이 앉아갖고 열심히 해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 관계 없고요. 그거 위주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마약도 뭐 있네요. 보니까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짓말 탐지기 처음에 나선 심리분석 선물 수사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가끔씩 다 올라옵니다.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검찰에서는 예전에 검찰 수사관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거에 되게 인색했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당연하게. 그죠? 근데 작년부터인가 되게 많이 뭔가 이렇게 알리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 짐작은 되지만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말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뭐 총장님 얘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의미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면 보시는 거 외에는 다음에 검찰 뉴스들 여기 보시면 SPO 스팟 뉴스라고 해가지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피해자 지원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자면 피해자 지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네, 뭐 많지는 그렇게 따져서 보시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많이 볼 건 없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무나 고용노동은 진짜 다 봐야 되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은 그냥 몇 개 골라셔서 반드시 말하지만 좀 몇 개 고르시고요. 한 서너 개 정도는 고르시고 이렇게 조금 몇 개 좀 메모해 놓으시고 잘 쓰시게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요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카페에 오시면 오는 김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공통편 교재 등업을 반드시 수강생분들은 해주시고요. 직렬 공통되는 강의는 원래 게시판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아시고 잘 모르셔서 안내를 좀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직렬별 자료는 직렬별 게시판이 따로 있고요. 이 안에 당연하게 검찰 마약 수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버전 교재와 더 중요한 건 여기 QA 케이스북이 있는데요. QA 케이스북
QA 케이스북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기 보신 것들, 후기 보신 것들을 질문 유형별로 지원 동기가 관련된 질의응답들 모아놓고요. 예컨대 자질이 뭐 본인의 뭐 검찰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이 뭐가 있냐라는 류의 질문들을 QA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노력 경험 등등등 뭐 검찰직에서 중요한 공직 가치 뭐 이런 걸로 되어져 있고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 버전 중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뽑아서 재편집한 편집본 사례집입니다. 아셨죠? 그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쓸지. 그래서 답변들이 한 질문에다가 그래도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질문하는 게 다 늘 뻔했거든요. 당연하게. 지난해 건 없습니다. 지난해 건 왜냐 그러면 증명이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시 뭐 분류하고 하시고 할 필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해 건 안 했고요. 그 이전 거는 이렇게 다 분류해서 나왔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절을 준비하시다가 깝깝하시면 깝깝하시면 이거 보시면서 남들은 어떻게 떠들었나 물론 후기를 보시면 되는데 후기는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쫙 모아 보시고 그래 대충 이 정도 사이즈면 되네 뭐 이런 위안을 얻으실 수도 있겠고요.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둘째 이런 건 괜찮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벤치마킹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기준선을 잡으시는데 뭐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요거를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실 때 좀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 현업에 관련된 이해도 민원 업무 강도 또 이렇게 약간의 검찰 특수한 상황대 관련된 상황형 질문들 요것들도 따로 모아놨으니까 한번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서 오며가며 이거 이상 더 좋은 교재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막연하게 맨땅에다가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배들이 다 치열하게 해놓은 게 있으니 그거를 딱 그죠? 중간부터 딛고 시작하시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하는 게 면접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전혀.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음 타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까 드렸던 말씀은 자,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아까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 밑반찬 말씀을 드렸어요. 메인 디시 여러분 얘기, 여러분의 말대로 사이드 디시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 관련된 검찰의 정책, 뭐 검찰 전반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다음 곁자리로는 이제 관련된 형사나 형소법, 뭐 기타 등등 이런 정도. 자,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뭐 공통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거죠. 면접은 뭐냐라고 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랑, 검찰 사랑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내 자랑, 검찰 사랑. 알겠죠? 검찰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내 자랑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뭐 사육감 며느리감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 보는 거니 검찰직 공무원으로서의 내 자랑을 찾으시는 것과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1차로 검찰의 사랑과 애정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과로서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거는 꼭 형소법 지식만은 아니다. 그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냥 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무에 관련된 업무의 애로 그죠?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적 특성, 나름 소명 의식, 뭐 여러 가지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공무원 사례, 검찰의 사업, 또 뭐 그걸 위해서 뭐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내용, 사례 주로 이런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면접 준비라는 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아놔서 내 이야기 속의 틀거리로 들어 담으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면접 준비고요. 그 내용을 뭐 5분 발표가 됐건 직무형이 됐건 상황형이 됐건 질문에 따라서 밀어넣기 준비해서 자랑할 거 준비했던 걸 어떻게 밀어넣는 것 요 밀어넣는 거를 이걸로 연습하시는 거를 연습이라는 걸 하시는 거고요. 좋은 면접이란 늘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준비한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오는 것이다. 대답 못할 거 없고요. 당연하게.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접이라는 게 맞는 답, 틀리는 답 이런 거 하고 야 이렇게 얘기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되게 뭐겠어요? 뻔한 답, 좋은 답, 아주 좋은 답밖에 없습니다. 뻔한 답, 뭐 해도 돼요. 그죠? 뭐 그런 류의 뻔한 답이 있지만 여기에 틀린 답은 거의 없어요. 퀴즈형 질문 뭐 몇 개 빼놓고는 따라서 그냥 내 얘기만 조곤조곤 하면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치찌개도 꼭 한우 뚝불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소담하게 김치찌개라도 된장찌개라도 그저 정성스럽게 만들면 맛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계란말이 정도 하나 하시면 훌륭하죠. 뭐 있는 거면 밑반찬이야. 뭐 있는 대로 멸치가 됐건 그죠? 뭐 콩자반이 됐건 좀 깔아놓고요. 그것도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타임에는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이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아주 후기를 안 보셨고 이거부터 들으시는 분도 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뒤에 실려 있는 사례 후기들 정도는 한 10분 15분 정도 만에 눈대중으로 그냥 슉 보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딱 보신 걸 전자로 하고 후딱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려면 하나 하는데 막 15분 20분 이렇게 걸리고요. 한 20개 이상은 들을 텐데 그것만 하면 서너 시간 해야 되거든요. 너무 그 좀, 예, 좀 가성비 떨어진 일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읽은 건 전자로 해서 뭐 포인트만 딱 짚고 한 1시간 이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